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4명 추가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역 감염 환자의 70%가 최근에 집중될 만큼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져 신속한 검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 경남 공공병원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시간의 근무수 등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교사는 27명,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상생안을 만들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상생조정기구로 만들어 반년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가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 속에 알프스 프로젝트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4명 추가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역 감염 환자 중 70%가 최근 2달 집중됐는데요. 방역당국은 그만큼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진 것으로 보고 신속한 선제검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밀양의 50대 남성은 지난 7일 밀양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에 확진자인 40대가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5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창원의 60대 여성도 다른 테이블 손님이 확진돼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선 종사자와 원아가, 그리고 창원의 한 병원에선 입원 환자도 확진돼 해당 병동에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5개 시에서 14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감염이 어디서 된지 모르면서 증상 발현되어서 검사를 받음으로써 확진됨으로써 감염 경로 불분명하는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지역 감염만 537명, 올해 발생한 전체 지역 감염의 70%가 넘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도 15%로 늘었고 무증상자 비율도 40%나 될 만큼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선제검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염 여부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검사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합니다. 역학조사 인력도 기존 32개 반 299명에서 87개 반 1000명으로 3배 이상 늘립니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상 474개 가운데 남은 병상은 159병상. 경상남도는 신속 선제검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 초반엔 환자가 폭증할 걸로 보고 정부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100병상 규모의 제2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창원 시내 6,285곳의 상업시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이 가운데 집합 제한에도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상남동 유흥주점 5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식당과 카페엔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밀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양시립박물관과 공공체육시설 14곳을 폐쇄하고 경로당과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은 휴관 조치했습니다. 밀양시는 긴급돌봄 어린이집 48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운영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 활동을 벌입니다. 한편 10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밀양 윤병원은 오는 27일까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 경남 공공병원 신설이 경상남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서부 경남 공공병원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8년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닥쳤을 때 서부 경남 환자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진주엔 감염병 전담 병상이 적어 창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민관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후보지는 진주 옛예하초등학교와 남해 노량, 하동 진교 등 3곳으로 압축했고 내년 1월 말 연구 용역을 의뢰해 2022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부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최소 10개월가량 시간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예타 면제를 이렇게 해서 좀 조기 착공이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친 김에 병원 신설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처럼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사업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 절차를 끝내고 내년 하반기에는 적어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포함해 거창 통영권 공공의료원 이전과 창원권 공공의료원 증축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시간의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교사는 27명, 부당 수령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 교사 중 일부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통 4시 반쯤 퇴근한 이후 몇 시간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마치 계속 근무한 것처럼 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기간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교사의 절반에 가까운 27명이 가담했고 교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관에서는 5개월 분량의 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해당 학교 법인은 부당 수령한 금액에 따라 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8명은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당 수령 금액이 적은 나머지 18명은 경고나 주의에 그쳤습니다. 학교 측은 잘못한 일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코로나19로 교사들이 혼란스럽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해명에 오히려 코로나19라는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근대적인 7, 80년대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일단 믿기지 않을 좀 정도고요. 아마 대단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실망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경남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27명의 교사들이 부당 수령한 시간의 근무 수당 1,500여만 원에 2배의 가산금을 더한 4,500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상생안을 만들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지난 6개월간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찬반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 속에 하동군은 알프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반대 측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 형제복리론의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산중호텔을 짓겠다는 하동군의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의 한그릇 모델 상생조정기구는 6개월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하동군이 제안한 산림법 등의 법 개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분응선 이상의 개발을 금한 산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형제봉 정상부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는 시대착오적 토건 사업인 산악열차를 과제로 선정한 한그릇 모델은 실패로 끝났다며 알프스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재부의 한그릇 모델 선정은 부적절했습니다. 하동군의 알프스 프로젝트는 무모했습니다. 한그릇 모델 상생조정기구는 상생과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동군은 형제봉 정상부의 대규모 개발을 제외하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알프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가선 열차라든지
그다음에 모노레일, 케이블카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규모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에 접목을 시켜갖고 하동 알퍼스 프로젝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 사이 하동에선 반대 대책에 이어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찬반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사회적 타협 방식의 한그릇 모델로 상생안을 만들겠다던 기획재정부가 주민 갈등만 키우고 빠져버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한파에 대비해 농작물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기술원은 수확하지 못한 무와 배추는 비닐과 볏짚 등으로 덮어주고 시설하우스의 최저 온도는 과체류는 12도 이상, 엽체류는 8도 이상이 되도록 보온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말 끝나는 고용 위기 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박종원 도경제부지사는 오늘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지역의 산업 고용 여건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정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창원시가 내일부터 마산해양 신도시를 개발할 민간 투자자를 4번째 공모합니다. 민간 투자자는 마산해양 신도시 64만 제곱미터 가운데 창원시가 공공개발하는 68%를 제외한 32%, 20만 제곱미터의 관광 숙박업, 문화관광 복합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7월 창원시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손편지와 4,600여만 원이 담긴 봉투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앞서 코로나19 특별성금 400만 원과 수해 피해 특별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4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자정 진주성 호국종각에서 열던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올해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 역시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오는 31일 종무식도 공무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 항로와 힐링랜드 휴장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시설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인 경남의 중요 기록물 22만여 건 중 1차 연도 분량인 8만 3천 건에 대한 이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기록물들은 대부분 도민 재산과 관련 있는 토지 지적 대장들로 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원을 방문하면 실물을 열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경남의 전세 물량은 3,760여 건으로 2달 전 약 2천 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창원의 전세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갭 투자자들의 거래 증가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